네,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요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9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9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복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과 안전 전문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규정하였으며, 만약에 사고 발생 시 군 장병이 상해 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79호 이천시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김재원 의원회 8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응급 조치를 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재난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장의 책무, 안전 장비 등 지원, 상해보험 가입,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복구 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107쪽, 1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화해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난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홍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7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속, 극대화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 평가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0회 입법 설명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 화해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17쪽입니다. 2010 화해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해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화해 지원 사업 및 시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생활 사용 촉진 및 지역 화해 산업 활성화 권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우수 회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0회 입법 설명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송은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송은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원번호 제8-683호 2010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자생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업지원, 평가단 설치 및 구성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원번호 제8-684호 2010 화해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해산업의 육성, 화해문화의 진흥 등 2010 화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사업 및 교육훈련, 우수화원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여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2010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거예요. 이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는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조례안 7조를 보면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일부를 이렇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한해서 명예 부시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이제 뭐 검토나 승인 과정에 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재생계획 제안 요청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천시도 그 도시재생 지원 센터가 있어서 지금 운영은 그동안은 잘 되어 왔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인력도 좀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좀 평가단부터 이거 지원단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평가단에 꼭 이렇게 구성 인원들을 이렇게 직접 마을에 계신 그 권역에 계신 분들이 좀 참여했었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평가단에서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이나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평가단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 활성화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재생 사업에 중점을 두다가 보니까 도시 재생 사업의 그 의원들이 사실은 도시 계획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그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그 평가단과 모니터링 및 평가단을 그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송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화해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화해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송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1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제를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자료 123쪽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의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촌 지역 빈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철거 및 활용 계획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및 빈집 정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빈집의 안전 조치 및 빈집 정비 지원 비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77호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서학원 의원회 7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지원, 빈집의 매입 및 활용, 빈집의 안전 조치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예, 빈집 정비는 그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빈집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동의 없으면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역 사회에 좀 많이 불편하거나 이라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마을에서의 그 미관이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거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여기 5조 보니까 5조의 3항 보니까 빈집 정비 후 3년 이상 주거 시설 등으로 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그 주거 시설 등으로 무상 임대한다는 건 빈집을 정리한 다음에 뭘 주거 시설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빈집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같은 사례를 보니까 일본은 그 집을 철거를 하지 않고 집을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 사항대로 다른 타인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에 대한 거를 동의를 얻는 거죠. 네. 그러면 집주인 좋아지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시에서 해주면은. 그렇죠. 이게 철거에 대한 부분을 그 아시겠지만 뭐 다시 건축 행위를 하는 제약을 받는 데가 있어요. 뭐 도로 확보가 안 된다든지 그럼 그 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제안을 좀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건축을 다시 신규 부시고 다시 짓는 거에 제약을 받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지금 활용할 이 수 조례에 의해서는 이천시도 리모델링을 해서 무상 저거를 그렇죠. 예, 예, 예. 주거 임대를 할 수 예, 있다는 예, 얘기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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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철거만의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럼 현재 지난 그 이천시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는 사례는 거예요. 없죠? 무조건 철거가 다 무조건 됐었죠. 철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새로운 거를 넣은 거네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가 그 주인이 내 집을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재건축, 그러니까 신규로 다시 건축을 지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건축 행위를 그러니까 이제 철거를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철거보다는 이쪽을 많이 선호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집주인들이.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미관, 동네에 대한 어떤 미관에 대한 마을에 대한 미관이 조금 정리될 수가 있겠죠. 정리될 수 있지만 이제 그 집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견 청취권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형 덮형 물류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실학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청취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평물류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호번면 매곡리 118-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6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사업지 내 위치해 있는 물류시설은 2006년 사용 승인을 받아 약 20년 이상 CJ 대한통운에서 물류창고로 현재까지 이용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 북쪽으로 약 3km 지점에 덕평 IC가 위치하고 호변면과 마장면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에 인접해 있는 지방도 325선을 통해 사업지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덕평 매곡 구간 4차로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 현황을 보시면 현재 CJ 대한통운 물류창고가 입지해 있습니다. 향후 철거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창고 신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황 분석 중 표고 및 경사 분석입니다. 대상지의 생태 자연도는 3등급, 임상도는 일부 3, 4, 0급이며 대부분 0급 미분포 지역입니다. 지목별 현황과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대상지 모두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사항입니다. 사업지는 현재 계획관리지역 및 일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전관리지역은 현 건축물에 의해 기훼손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물류창고로 건축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진입도로 개선계획은 기존 현황도로 및 지방도 325선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는 교통처리계획의 상세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조경계획입니다. 우수처리계획입니다. 우수처리계획은 사업지뿐 아니라 인근 외부 유역까지 수리계산 검토를 통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는 우수 및 우수처리 상세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소방계획안입니다. 소화 펌프 및 소화 수원 확보, 소화 설비 계획 등 화재 감지 자동화 계획을 반영하여 소방 안전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사업지 인근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지 남측 농어촌 도로와 연결되는 마을길 정비 및 개선을 계획하였고, 그리고 사업지 남측 노후화된 농수로 시설 정비 및 개선 등을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하여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마을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상으로 도평물류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공장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연 칠학지구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신도면 소정리 98번지 일원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69,799 평방미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24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위반하여 2024년 12월에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주변으로 지방도 337호선과 경충대로가 위치하고 마소로와 소로 1-136호선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자연 환경 현황입니다. 표고는 75m에서 최대 85m로 구성되며 경사도는 대부분 10도 이하의 완만한 지형입니다. 생태 자연들은 대부분 3등급이며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는 3등급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은 주로 전, 임야, 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69,799 평방미터 신설하고자 하며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자연 칠학지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공업용지 91.8%, 공업시설용지 8.2%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 30%, 용적률 100%,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공장 및 부대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A2 가구 남측 구역 경계로부터 5m 건축 한계선을 두어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경충대로 황무로를 통해 대상지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상지 내 소로 2-336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 청취권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문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7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덕평 물리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입니다. 본 의견 청취권은 호범면 매곡리 118-10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을 기개발된 토지 현황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7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칠학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입니다. 본 의견 청취권은 신도면 소정리 98번지 일원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자연 칠학지역 경계를 조정하여 공장 신설 수요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공장 집단화를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덕평 물류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네, 국장님. 거기가 325 도로하고 닿잖아요. 네. 근데 그 공장 그 물류 단지가 진입로는 엄청 좁아요. 그 부지는 넓은 데 비해서.
근데 이제 거기 진입로가 커브길에 이렇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커브길에 있다 보니까 그 사고 위험성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면 325 도로가 확장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지금 그 사고 위험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가 물류가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비해서 커브길에 있고 진입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그 진입로 확장 계획 같은 건 없나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25 확장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향후에 진출입할 거라서요. 지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진입로를 통해서 그 또 안쪽에 그 무슨 공장들 몇 개 있죠. 네, 그 같이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죠 거기가. 네. 그럼 그분들 거기 좀 넓어지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농어촌 도로를 좀 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거기가 늘 다니다 보면 커브길이고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근데다 물류가 전부 큰 차가 나오니까 좀 많이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그 호법 매국리에 기존에 있던 창고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작년 2월 22일하고 12월 18일에 주민 설명회를 이렇게 두 차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주민 의견들이 일반적으로 뭐 이제 공사하면서 뭐 이렇게 뭐 분진이나 소음 이런 민원 말고 특별히 건의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공공기업 부분에 있는데요. 뭐 도로 정비 부분을 좀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이제 우수 배제 시설을 거기를 좀 개선을 해주는 걸 한 1km 정도 개선해주는 거를 지금 요구돼서 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된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란 의원님. 네, 일단 그 지금 보니까 그 보존 관리 지역을 일단 이제 교회 관리 지역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보니까 세 군데예요, 그렇죠? 임야 중심으로 해서 2,841, 6,800, 1,703 해서 11,344 제곱미터 정도 되는 용도 지역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침 그 다이 임야가 이 물류센터 소유인가 봐요. 예. 예, 너무 다행이고요. 일단 용도 변경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용도 지역의 현실화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용도 지역 관리 체계를 우선 마련하실 거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되고 나면 여기에 노후화된 그 물류 창고 시설 개선을 통해서 또 입지적인 지역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 기준을 지금 마련하려고 실시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예. 또 봤는데 보니까 마을의 수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수 처리라든가 공공 기여라든가 뭐 이런 부분 마을 안길 뭐 포장이나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녹지 용지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15년이 지난 물류 창고인데 이제 다시 신설을 하게 되면 또 15년 이상이 가야 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여건이나 도시계획이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참고로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실 때. 예. 어떤 점에 좀 역점을 두셨나요? 지금 다시 짓는 그 목적은 그 지금 이제 창고 시설 그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그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선을 하는 사항이고요. 시 입장에서는 같은 규모고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이 목적은 당초에 이제 보존 관리에서 계획 관리를 바뀌는 거는 그 전에 이제 그 관리 지역 세분화 전에 관리 지역 일대 이게 건축허가 나간 거고 용도 지역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현실화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거를 지금 반영하는 거라서 크게 이제 변동은 없지만 지구 단위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주변의 공공기여라든지 그 부분은 녹지라든지 녹지 부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조금
그 계획을 좀 합리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의 효율성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물류 창고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다시 용도 변경해서 개발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방향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그 반영이 된다고 하면 주변 여건이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개발의 그 효율성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튼 뭐 이곳에서 그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게 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효과도 좀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주민의 혜택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끝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기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 이어서 있을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의 어떤 시설이나 주변이나 또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인문적인 거, 사회적인 거 어떤 이런 요구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서 계획하셔서 지금 이제 기존의 건물에다 하기 때문에 그 뭐 어떤 그런 거는 많지는 않지만 세밀하게 좀 꼼꼼히 살피셔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게 저 주민들에 대한 공공 기여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셨죠? 기존 도로 이제 정비해 주는 거 하고요. 네. 배수로 우수로 정비해 주는 거. 그러면 기존 도로를 몇 킬로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예?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다. 여기 그 창고로 별도의 진출입이 있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그 저 농로 한다는 얘기예요? 마을 진입로. 지금 마을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예? 여기가 매곡 1, 2 아니에요? 예. 네, 매곡 1, 2하고 여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데 이평리도 그렇고 산 너머 동네고 예. 그럼 그럼 좀 과장이 답변. 구체적으로 예. 공공기여가 뭔지 예.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예. 제가 그 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시에서 그 건설가에서 공사 중인 농어촌 도로가 그 까만 게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그 좀 전에 그 지구 단위를 하는 구역에서 뒤에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존 도로입니다. 그래서 예. 그 기존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농로로 활용했는데 그 불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저 까맣게 농어촌 도로라고 8m 해놓은 부분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영농에 그 불편하니까 기존 그 콘크리트 포장된 4m를 다시 재정비해 달라는 거라 거기 한 220m가 되고요. 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나 이런 주변의 그 우수 배제를 위해서 그 지금 파랗게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수 개선 사업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이 그 공공기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을에 어떤 뭐 도움이 되는 이런 거는 커다랗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할 때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어떤 도움이 서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다든가, 그러면 요즘에는 일사일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우수 처리를 기존이랑 또 새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안과 지금 현재 이제 우수 처리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거 한번 그 페이지 좀 한번. 기존에는 그 농로를 따라서 좀 배제가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확장되는 3.25 지방도 우수 갈로에 연결을 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계획.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어요? 우수관로를? 그 3.25 도로에 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냐 말씀드리는 거죠.
현재 지금은 아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 타이밍이 맞아요? 일단 지방도 확장에 관련돼서 지금 진출입 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됐고, 지금 우수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그 농경지에 개거리 되어 있는 부분을 요번에 그 콘크리트 1.0에 1.0으로다 배수 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1km를 끌고 가는 거라 그 밑에 그 매곡천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배수로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그 건너편도 지금 배수를 325 그 관로에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건데 도로로다 배수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이지는 않고요. 그 도로 그 지방도 확포장 할 때 그때 연계 처리를 하고 어차피 사업 시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이제 이용하다가 그 325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이제 접속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합류를. 네네. 그럼 시기적으로 이게 상당히 갭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건 어차피 건축도 한 네. 3년 정도 걸릴 거고요. 네. 도로 건설도 그 정도 될 거고 거의 시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은 그 농경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걱정되고 또 하나는 그 건너에도 지금 공장들이 증설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공장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에 연결해서 325에 아마 관로에 합류시켰을 테고 나중에도 또 거기에 합류를 시키면 그 전체적인 그 통수량이 적절한지 이게 또 걱정이 돼요. 그건 뭐 수리 계산을 통해서 네,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로를. 예, 예. 325는. 저는 네. 325도 그분들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추가되는 부분은. 네. 여유폭을 잡아야지 타이트하게 잡아서 거기에 변화가 오면 나중에 접속할 데가 없어요. 그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농경지에 대한 거 농사 짓는 분들은 상당히 예민해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덮형 물류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결을 안 했구나.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칠학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은나 의원님. 그 사업 대상지 현황을 봤어요. 자연 환경을 좀 봤는데 먼저 그 생태 자연도에서 2등급, 3등급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38.7%에 71.3%라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한 10%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어디가 어디가 줄어들까요? 것 같은데요. 네네. 2등급이 줄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지금 기개발지라 거의 다 지금 3등급이 맞거든요. 3등급. 예. 그러면 2등급이 줄어들까요? 여기에서? 예, 10% 좀, 예, 예, 예.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여튼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예. 다행히 2등급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2등급 정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나 자연 경관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이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잘 살피셔서 여튼 적은 수치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최소한도 이 지역에 대해서 2등급에 대해서는 그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개발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지금 여기를 산업단지로다 해서 산업유통 그 진흥지구로다 지금 지정을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지금 취락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취락 지역에 그 만약에 2등급이 많다고 하면 이 자연 보호라든가 내지는 이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만약에 이게 3등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김재현 의원님. 예, 그 지구 단위하는 지역에 그 우사도 하나 있죠. 네. 그 우사도 그러면 포용이 되는 건가요? 그게 지구 단위로 하면? 아, 그 용도로요? 예, 예. 그냥 기존 건축물로 허용은 용도가 허용되고요. 근데 저희 지금 A1, A2로 하면 그 다 전체가 지구 단위가 되면 그 우사도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전은 아니고요. 기존 건축물은 그대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다만 건축물은? 증축할 경우에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한되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내에 우사가 있는 꼴이 되는 거네요? 네. 아, 그 회사에서 기존 좀 건축물이니까요. 기존 건축물이니까. 아, 그러면 그 우사를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우사를 증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네요? 증축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허용 용도가 있고 이제 권장 용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주민 피해 없도록 이렇게 예.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 좀 할게요. 그 지금 이제 김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우사 그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이번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 우사는 그냥 지구 단위 지역 내로 들어오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 보고받을 때는 토지 매입을 하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토지 매입 안 하나요? 제가 그거는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토지 매입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구 단위가 다 끝나고 나서 협의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결국은 그분이 의리돼요. 그죠? 근데 저는 다음부터는 저런 토지를 포함되는 협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다 마무리를 짓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행정적 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개인 간의 그 협의가 안 되면 그분들 간에 또 어떤 그 정리가 안 되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예,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김재원 부장님도 그 지구 단위로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지구 단위로 지정했는데 나중에 그 어떤 건축행위나 증축행위를 못하면 그분은 손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은 좀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지구 단위 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교를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네네. 기존 여기 보면 도로가 있는데 336이나 그렇잖아요. 이제 현황도로 3m 도로 있잖아요. 네. 현황도로 3m 도로가 있고 서로 2-336호가 있고 9m 도로가 있고 이 도로는 어떻게 돼요? 연결이? 현황도로 4m는 저희 도시계획도로로 네. 지금 저게 이제 실효가 돼서 네. 다시 지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어느 도로 말씀하세요? 서로 저 2-336호. 336호요? 네. 아, 그거는 저희가 좀 시설 결정돼 있고 사업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현황도로 4m 지금 중간에 끊기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안에도 뭐 집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저 지도상으로 보면 막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쪽 도로를 내주는 건가요? 주택에. 어느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여기는 지금 주민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네. 그 수강리부터 오는 게 한 1.5km 우리가 20m 도로다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이 돼 있다가 실효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그 신둔면의 수강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그 이번에 그 다시 입안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기존에는 그냥 현황도로만 현재는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저거 상황으로 보면 지금 거기 도로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그걸 옆으로 해서 내주는 건지. 이게 도로 표시가 안 된 거고요. 또 지구만 지금 표현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데요. 거기 저희가 다시 그 재결정하고 있거든요. 차질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네. 상태로 만약 결정을 하면 예, 예. 나중에 문제가 또 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전체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해했다 할까요? 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까지. 네, 죄송합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2000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2000시 도시계획 1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서 방제지구에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120%에서 140%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생산관리 지역 안에서 휴게 음식점 등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조례 내용 중 중학교, 고등학교 범위를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 학교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분과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표표 등은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0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사업 수요에 맞게 보조금 지원 항목을 정비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는 가로등 보안 등 교체 항목을 추가하고 차수판의 설치 교체 및 보수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과 급수 가스 및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 배관에 대한 설치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감사 요청에 대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 기준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었고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5개 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개 광고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 업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은 공개 모집으로 하며 기간은 3년입니다.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으로 수탁자가 자체 운영하도록 하여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5개 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5개 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5개 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 자격은 2000시 5개 광고물 조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수입으로 수탁자가 자체 운영하도록 하여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현수막 대행료로 수탁자가 자체 운영하도록 하여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자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동의안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협의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은 제8-661호 2000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 규제 완화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검토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은 제8-662호 2000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항목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검토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은 제8-668호 5개 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0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개 광고물 안전도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2000시 3의 민간 위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검토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9호 5개 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0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5개 광고물 종사자 교육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2000시 4회 민간 위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검토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은 제8-670호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0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2000시 3회 민간 위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루피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나 의원님. 9쪽입니다. 9쪽. 예. 그 보니까 용적률 상한을 좀 완화하셨네요. 120%에서 140%로 완화를 하셨고, 이게 그 재해 예방 시설 설치 건축물에 대한 완화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보니까 그 분과위원회에 지금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담당 국장으로 했고, 예. 네. 또 이분과위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이렇게 했던 걸 네. 분과장을 이제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나 호선하는 걸로 통일을 하신 거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만 보고는 네. 1분과 2분과가 있는데 왜 네. 분과장을 하나로 합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예. 내용이. 예. 그래서 제가 1항을 가서 보니 1분과 2분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여기다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라 예.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렇게 했으면 예. 이게 좀 더 명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지금 졸업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네. 건축물을.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대안학교 뭐 네, 이런 걸까요? 예, 대안학교 저희 시 네. 같은 경우 뭐 대안학교나 국제예술학교 그렇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평생학습 뭐 시설이나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죠? 학력이 인정된다고 네, 하면 인정이 된다면요. 예, 뭐 특수 목적어도 될 텐데 네. 그러면 뭐 사이버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도 시설이 있으면 되나요? 건축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네네. 그거는 예 저희가 그것도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두 가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국장님 이천시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게 15년 지난 거에 한해서는 거죠? 공동주택은 7년 이상이고요. 7년 소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이제 30세대 미만인데 그건 7년 이상입니다. 이번에 15년 이상이요. 예. 추가된 거 보니까 이제 배관까지 공용 배관까지는 이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 지원금이 전 연도 이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올라갔죠? 1천만 원 정도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예, 소규모는 2천만 원입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하고 있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5억. 15억. 예, 그리고 소규모는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보니까 저희 예산보다 한 300% 정도 필요한데요. 제가 이 그래서 부분은 여쭤본 거.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예, 건데 그래서 예. 그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네. 이천시가 오래된 데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옛날 40년 정도 가까이 된 것들 빌라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 정도가 지원이 네. 했다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되면 좌절감을 또 갖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많은데 물론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좀 늘릴 적은 없나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좀 그렇게 해서 일제 그냥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한 번에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네. 그래도 지금 워낙 노후된 주택들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네.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배관까지도 추가가 됐으니까 네. 오히려
해줄 건 더 많이 생기는데 네. 예산은 한정돼 있으면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려움을 더 겪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더 예산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송내 의원님. 49쪽입니다. 보니까 그 감사의 요청을 그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지금 좀 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요청 요건을. 네, 네. 이천시에는 감사 요청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그거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담당 과장님. 주택과장 송성호입니다. 네. 네, 감사 요청을 재작년인가 한 건데 있었고요. 지금도 지금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좀 간간히 좀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식으로 접수된 건 없고 또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할 때 기획감사라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하는 게 있는데 이 지금 요 그게 자꾸 그 내부에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좀 그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관리 소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떤 투명성을 기르고자 해가지고 좀 늘린 상황입니다. 네, 뭐 공동주택관리법 93조 2항에 그 개정이 돼서 반영하셔서 예, 이제 완화를 네, 하신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약간 그 감사 요청의 요건이기 때문에 좀 수동적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감사 이런 게 활발하지가 않아서 네네. 아까 그 옛날에 오래된 아파트 쪽에 뭐 재정 투명성이나 회계 투명성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문제가 또 더 파장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 좀 신중한 부분이 좀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요. 네. 예. 공동주택관리법 93조 4항에 보면 예.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그건 상위법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행하고 계세요? 예,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예상되는 이런 쪽을 예, 꼭 감사가 아니라 예. 그거는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조례에다 명시를 안 하셨어요? 뭐 제가 좀 법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예. 뭐 다시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라기보다 입주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그 안내도 좀 하시고 상담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감사례는 이 근거를 통해서 많이 좀 소통을 해서 지금 같이 어려움이나 내지는 문제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례 좀 살펴보시고 네, 명시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일정 제8항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5개 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의원님. 그 5개 광고물 안전도 그 민간 위탁 그 성과 평가를 보니까 네. 위탁을 어디에 두셨냐면 요거를 그 경기도- 수원에 있는 네. 경기도 네. 그 5개 광고 협회에다 주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좀 살펴봤어요. 수탁 자격이라든가 수탁 네. 기준을 살펴봤는데 이 기준에 그 적합한 관내에 이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예. 어떤 게 문제입니까? 일단 인력하고 장비 시설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안전도 검사 수수료 가지고 그 다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00건에 뭐 평균 5만 원씩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수입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운영을 이천시만 맡아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경기도 전체가 다 지금 경기도 옥외광물 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위탁을 다 해서 예, 그 각 시군이 예, 각 그렇게 시군을 예. 그 31개 시군 중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제 기억으로 지금 7개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시군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개 시군은 예, 자체적으로 거기는 이제 관내에서 그만큼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당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여튼 그 종사자나 내지는 여기 보면 그 지정 개시대나 거의 비슷해요. 네. 요건들이 네. 수탁의 요건들이. 예. 그래서 관내에서 그 다소 차이는 있어요. 수탁의 어떤 자격이나 요건들이. 그럼에도 이렇게 그 위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좀 이런 것들을 좀 그 신경을 좀 쓰셔서 네. 좀 이게 갖춰지는 업체가 있고 관내에다가 주면 저기 위탁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평가표를 제가 봤어요. 성과 네. 평가표. 네. 네. 이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건 좀 표현은 그런데요. 예, 좀 저희가 여기에 좀 제도를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좀 기존에 좀 이렇게 방식을 담당자가 평가해서 했는데 조금 제도는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네. 소관부서예요? 그렇죠. 예. 예. 네. 이게 그 사실은 성과 평가라는 게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예. 여기도 보세요. 지적사항 이행 완료래요. 민간 위탁 지도점검 지적사항 100%래요.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요. 그렇죠? 네. 그것이 곧 제가 보면 성과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성과표를 갖고 예. 민간 위탁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어떤 그 수준이나 내지는 만족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주신 이 자료 갖고는 도저히 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절차라든지 방법을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전혀 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신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예. 요거를 철저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5개 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5개 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5개 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 개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 의원님. 네. 제가 이 부연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잠깐 이야기는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가 지금 지정 개시대만 관리하고 네, 운영하는 대로 업무 민간 위탁을 하는 데가 저기 5개 이천시 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렸었고 또 오신 저희 담당분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안성시나 그런 데 가면요. 현수막에 대한 제정 규정이 있어요. 규정 자체가 사이즈는 다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규정 중에는 색깔과 관련된 거 또 그리고 여백
또 규격 이런 것들이 일관화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안성시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현수막이 똑같아요. 하얀 색깔의 그 글씨체도 똑같아요. 그런데 글씨체의 색깔만 틀리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잘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울긋불긋하지 않고 그림이 없어요. 여백으로 인해서 광고 효과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찾아봤더니 이거는 안성시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아마 시장이 이거에 대한 것들을 문제 제시했고 바로 시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천시는 이거를 과연 하면 어떨까라고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했을 때 업체들이 아마 조금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업체 측에서도 되게 득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보통 현수막에 그 시안을 하는 건 업체가 하지 이거를 그 맡기는 분들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림에 뭐 요리면 요리와 관련된 그림을 넣고 하지만 그것 또한 그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잘 보이고 효과성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민간 위탁을 받았어요. 그 지금 광고협회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논의를 한 다음에 미관도 깨끗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냥 저희가 그냥 눈으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요. 한번 안성시나 강주시 같이 계속 이것들을 조금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너무 울긋불긋하기도 하지만 너무 현수막이 많아요. 예. 난무한 현수막들은 어떻게 그 제한하면서 하긴 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들은 지정 게시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니까 이것만큼이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또 규정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지금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현상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강제해야 될지를 그런 부분 좀 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제를 했을 때 네. 분명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만 그러면은 시행을 먼저 작게 시작하는 거죠. 몇 개 정도 해봤을 때 효과성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예. 이거는 업체뿐만 아니라 이걸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효과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효과성이 있다라고 기사 등이 많이 났으니까 그걸 좀 한번 확인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꼭 좀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나 의원님. 네. 네, 성과 평가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평가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평가표를 보면 이게 그 성과 평가 뭐예요? 특수 목적에 대한 평가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5개 관건물 안전도 검사랑 이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은 분명히 틀린데 예. 목적 사업이 틀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세부 평가 요소가 똑같아요. 네. 그리고 점수 총점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예. 이 그 항목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아까 평가자는 물론이고 세부 항목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정말 평가를 제대로 그 사업에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건들로 좀 평가 요소들을 갖추셔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 네. 예, 저도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그 지정 게시대만 관리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위탁 주는 거는 네, 예. 불법 그 프랜카드라든지 이런 거 관리는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지정 게시대만 지금 관리하는 거죠, 이분들은? 예, 원래는 원칙은 그렇고요.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예. 왜냐면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거는 이제 불법 게시물이에요. 사실 불법적인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좀 통제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위탁을 줄 때 좀 그런 것까지도 같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그러면 위탁 경비가 좀 더 들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어떤 데 보면 그 신호등을 그 가로막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그 통행에 불편 주는 게시물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보면 확 붙여놓는데 네. 그러면 사실 또 돈 들여서 이제 또 띄고 지금 아마 그
시에서도 아마 5개 건축가에서도 아마 지금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게 참 인력 낭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불법 건축물, 그 불법 게시물 같은 것도 불법일 경우는 좀 벌금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이런 거 위탁을 줄 때 이분들한테도 좀 위탁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요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15일 그런 기한이 있죠. 예, 예. 그렇지만 그 기간도 한 달, 두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인력을 보강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분들 위탁을 줄 때 그런 것까지도 다 소화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위탁 범위를 좀 넓혀서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불법 게시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불법 건축 여기 플랜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좀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네, 알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한마디 좀 네. 하겠습니다. 김하식 의원님. 뭐 앞에서 좋은 얘기도 다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단이 이천시에 몇 개가 있죠? 저단이 행정용은 한 20개 정도 되고요. 네. 예, 일반- 그렇습니다. 일반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불법이 되게 많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도 보면은 네. 뭐 여기저기 막 걸려 있죠. 네, 미관상 덜 좋죠. 네. 의회 앞에 혹시 보셨나요? 예. 의회는 예. 앞에는 어떤 것 같아요? 예,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게시대 효과일 것 같고요. 예. 게시대 효과? 그래요. 게시대 효과도 있습니다. 혹시 최영필 과장님 예전에 지하실에 네. 그 주차 민원 때문에 네.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죠? 예? 네네. 기억나세요? 네네. 예. 그때 주차 일반인들 들어올 수 있게 여기다 차단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아영이 프랜카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적 기억나세요? 네, 기억날 것 같습니다. 다뤘던 기억나세요? 예. 예. 근데 이제 의회에 차단기를 하고 나서는 민원인들이 부담 없이 들어오고 민원 보면은 계속 빠지죠. 순환이 계속 되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 거 같은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층에 이제 시청 2층에 의회가 그런 부분이 잘 되고 나니까 시청 민원 이쪽 주차장도 지금은 차단기를 해서 직원들은 거의 못 들어오죠. 예, 민원인들 차량이 많죠. 네네. 예, 원활하게 순환이 이렇게 잘 되죠. 예, 제가 이 프랜카드에 대해서 이것도 한 16년 됐을 거예요. 제가 어느 도시를 갔는데 저단이 이렇게 쫙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예, 우리도 이천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도로변이라든가 사거리 같은 이런 데는 어쨌든 그 상가나 이런 데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저단을 설치를 해 놓으면 예, 되게 깔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청 앞에도 저단을 더 설치를 해 주고 네네. 그리고 공적인 것도 그런 데다 달면 되잖아요. 예? 공적인 거는 더 잘 보이는 데다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불쾌감 주고 이런 거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회에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깔끔하게 하자. 의회 앞이라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의회 앞이라도 깔끔하게 하자.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이에요, 단속. 예. 뛰는 거는 몇 번만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달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지속적인 단속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아 여기다 달면 바로 뛴다. 예. 이런 인식이 들면 그거 프랜카드 누가 달아요? 광고협회에서 달죠. 이제 게시대 같은 경우는 개인이 다는 경우는 협회에서 거의 달고요. 없어요. 예, 많이 그렇죠. 그렇죠? 예, 광고협회에서 본인들이 다뤄주고 돈 받고 네. 뛰는 것도 본인들이 뛰고 이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거기 교육을 시켜야지. 예?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그 교육을 안 시켜서 그 사람들을 달게 만드냐 이 얘기야. 예? 우리가 그 사람들 광고협회 교육을 시켜야지. 이거 달지 마십시오. 응? 교육을 시켜야죠.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달 수 있게 장소나 이런 걸 마련을 해줘야죠. 마련을. 근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린 저단을 좀 많이 설치를 도로변 쪽에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통행에도 지장 없고 사람들 인도 어떤 이런 데도 지장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사거리나 이런 어떤 로타리 같은 경우에 회전 로타리 같은 경우에 지정 게시대를 도로 날 때 신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놓으면 되잖아요. 예. 미리 저단도 마찬가지. 그게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할게요. 그냥 진행. 네. 네, 조례안 책자 55쪽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0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0시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책임자 인터뷰 관계로 이희종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안전건설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행안부 평가 방문이 있어 대리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2000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존경하는 서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건설국 소관 2건, 2000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00시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2000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0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에서 운송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27년까지 공공관리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 주간 버스 76대를 기준으로 147억 6,800만 원입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2000시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0시 공영터미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5조에서 행위 제한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터미널 관리 및 운영비 6,704만 원입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3호 2000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이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2000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준 운송원가 검증, 효율적인 노선 개편 등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4호 2000시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0시가 직접 설치한 공영버스 터미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0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은나 의원님. 네, 이걸 공공관리제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비용 체계도 올리신 것처럼 그 재정적인 부담, 예산의 부담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세부적인 뭐 그 연도별로 예산 추경을 하셨는데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어떻게 뭐 이게 지금 보니까 보조금하고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뭐 공공 그 관리제를 하게 되면 뭐 품질이나 내지는 서비스나 공공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의 부담이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운영도 또 사실은 뭐 그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조금 더 아주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행 표준표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70쪽에 보니까 2000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 표준을 이렇게 마련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정차에 지금 BIT하고 노선도 하고 시간표 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그 가시화하는 게 명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BIT가 그 요새 이제 그
다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 BIT가 굉장히 또 예산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예산이 대당 설치할 때 1,000만 원 정도. 예. 1,0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버스 정류장을 예. 쉘터형으로 해서 풀 세팅을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풀 세팅했을 예, 때 예. 3천만 원이고 기존은 1,000만 원 예. 정도 예산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민원을 좀 BI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예산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 시설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실은 이게 그 주민들에 대한 편의 시설인데 사용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떤 한계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층에서 이 디지털 정보에 접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 노선도라든가 시간표라든가 내지는 정 노선이 복잡하면 첫차, 막차, 배차 간격 이 정도도 좀 제가 부탁을 했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앱을 깔거나 내지는 이렇게 접근이 또 어려운 면이 있으니 그 노선도나 내지는 간단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QR코드나 내서 이렇게 카메라 해서 인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박노 의원님. 네, 저도 그 조례를 보다가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좀 봤을 때요. 위원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거, 표준 운송 원가 산정에 관한 거, 정상 기준 방법과 조정에 관한 것들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계획상으로는 위원회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좀 하시려면은 그래서 제가 다른데 시군구 조례를 봤을 때 운송 사업자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뺐을까라고 빠졌을까라고 좀 여쭤봤는데 그 답변을 좀 들은 게 이 운송업체를 저희가 그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것들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운송업체는 저희 이천시 한 군데인 거죠. 몇 크게는 군데예요? 이제 KD 네. 운송그룹이고요. 네. 이천 시내버스, 대원고속, 동부고속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노선을 정할 때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뭐 하기 때문에 놓는 거에 의미는 없다라고 아마 보셔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른데 시군구는 벌써 미리 2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있었을 때 좀 사례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있었을 때 없었을 때 만약에 있었을 때 그런 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빼신 거면은 참 잘하신 건데 또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의 장점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거든요. 사실 저희는 네. KD 운송그룹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 노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뭐 두세 번 정도 오실 정도로 네. 예. 그래서 불편한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선이 바뀔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여나요? 아니면은 뭐 큰 것들에 관한 것들만 하나요? 지금 네. 생각은 이제 노선이 바뀌는 부분은 여러 어떤 네. 마을별로 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시간대별 불편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운영위원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중요한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찰서 교통과 관련된 분들도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시의회 추천한 시의원이 한 분이 갈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되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 선거구에 있는 민원을 다 받아서 그걸 다 누수가 압축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역이 다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취합해가지고 받는 민원 골고루 공평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똑버스가 있잖아요. 그거와 달리 이거는 또다시 운영이 돼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은 계획을 또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나요? 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장원과 율면을 시내버스로 22개 노선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기에는 이제 똑버스가 투입이 되어 있었고요. 똑버스는 이제 보통 그 자격으로 할 수 있지만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큰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2개 노선을 폐지를 할 때도 이제 큰 대형 버스가 예를 들어서 뭐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명, 율면 같은 경우 0.3명 타던 버스를 저희가 그 어렵게 주민들 협의 과정을 오랜 시간 거쳐서 저희가 노선을 폐지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 올해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관리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똑버스를 대안해서 대형 버스를 막은 것처럼 똑버스가 뭐 더 좀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율면에서 2,000호는 똑버스가 없다는 거는 몰랐어요. 네, 근데 율면이 다 장원으로 간다면서요. 똑버스는 그 권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이제 대한 또 불편함으로도 예, 큰 버스는 이제 간선 도로를 움직이는 네. 큰 도로를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율면에는 저희가 전면 다 똑버스를 해줬지만 율면에서 장호강 가는 시내버스를 기존에 17번 움직이던 것을 29번까지 증회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 예, 제가 공공관리제를 보는데 24년도 보니까 11개에서 12가 21억 정도 들어간 거죠? 24년도. 10개. 예. 예, 11개에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거 외에 그 버스 회사의 손실 보전금이 있죠? 24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76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164대고요. 저희가 이제 시주간으로 움직이는 이제 버스에 대해서만 76대에 대해서만 이걸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21억은 이제 공공관리제로 지원비가 나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버스 회사의 손실 보전금도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외 차에 남아있는 차에 대해서는 대해서, 예. 그렇죠. 그게 얼마 정도 되죠? 24년도에 78억이 78억? 지원됐습니다. 예. 78억에다 21억 하면 거의 이것도 100억 가까이 되네요. 지금 이제 24년도도? 21억은요. 도비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금액입니다. 예, 30% 포함해서 예. 그 합치면 그럼 1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손실 보전금 포함하면 그렇게 예, 보는 게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 26년도, 27년도 해서 이제 76대까지 이제 공공관리제로 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27년도 전면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40억이 되는데 76대까지가 다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런 버스보다도 좀 그 DRT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증액을 하면서 버스 대수를 좀 줄이고 이런 것도 앞으로의 그 방향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똑버스와 시내버스 개편에 관한 용역을 저희가 했고요. 이제 6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가 통학이라든지 퇴근길에는 꽉 차지만 사실은 낮에 같은 데는 텅텅 비어 다니는 거를 매번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시에서 손실보전금을 이제 채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76대까지 똑같이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공공관리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50대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26대 정도는 좀 미니버스 같은 거라든지 15인승 같은 거를 해서 운영을 해도 낮에 텅텅 비어서 다니는 버스보다는 작은 버스로 하면 그 기사 모집에도 좀 원활하고 또 경비 차원에서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0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0시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나 의원님.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49조에 보면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직접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민간이 아닌 직접 설치를 목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이제 공영 네네. 특별한 터미널,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제 먼저 이제 지금 이제 이 터미널에 관계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제 23년도에 저희가 장원 터미널을 이제 준공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때문에 설치가 된 거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터미널 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더라도 또 어떤 그 서비스 수준의 질이 좀 저하되는 일이 많고 또 도농복합 시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 그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공공의 이익이나 내지는 이런 측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이 수익 쪽의 어떤 민간인의 어떤 이런 것도 저는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튼 과거에 그 안 좋았던 이런 사례들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 이렇게 공영 버스 터미널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튼 이번에도 또한 그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 버스 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설치할 위치가 있습니까? 이제 장원 터미널은 됐고요. 지금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 터미널이 이제 환승센터로 변경이 되면 저희가 민간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치나 위치나 내지는 명칭을 조례에다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이 조례를 통해서 두 군데 그 터미널을 지금 관리하실 예정이시라서 위치하고 명칭을 안 넣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면 여튼 두 군데를 따로 해서 넣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명료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 공영 버스 터미널이 어디에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있는지 그래서 이름이나 또 내지는 위치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근거로 담는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0시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국장님 오셨는데, 네? 네, 말씀. 김재원 부의, 진행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09쪽입니다. 109쪽, 121조. 의사일정 제14항 2000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0시 수질 개선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장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8-665호 2000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 지원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수과 소환 의안번호 8-666호 2000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0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전용 및 전출을 허용하여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법 인용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고자료 130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군 운영 현황을 보시면 경기도 총 12개 시군 중 이천시 등 5개 시군은 전용 불가, 용인시 등 5개 시군은 전용 허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문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5 2000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 기금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6호 2000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수질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개선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전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0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나 의원님. 113쪽입니다. 보니까 기존의 기금의 용도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027조 1항 별표 3이면 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는 그대로 두었고요. 이번에는 그 각호의 사항을 별표로 놨는데 이건 대상별로 하셨네요. 네, 그래서 가구나 주민별로 했고 또 하나는 공동체 위주로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각호의 사항들을 봤는데 이게 보통 기존에는 마을 발전 기금 지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굉장히 범위가 넓은 상황이죠. 각각. 그런데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가구별이며 인터넷 및 전화 사용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이렇게 그 세부 내용으로 아주 지금 명시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뭐 투명성이나 명확성이나 상세한 거나 내지는 이런 거에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생활을 담은 게 문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생활이 바뀌어요. 패턴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문화나 내지는 이런 거에 비례해서 주민의 어떤 복지나 내지는 주민의 어떤 편의에 지원하는 형태가 또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시대나 문화나 이런 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거에 좀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되기는 하냐면 개정하면 되죠. 그때 맞춰서 개정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상위법 근거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거로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지만 또 이제 이 상위법 기준이라 조금 그 걱정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게 사실은 그 법률이나 내지는 시행령이나 이런 거는 개정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대나 문화나 이런 건 담아야 된다는 생각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0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나 의원님. 네, 126쪽입니다. 이번에 그 전용을 사실은 그 통합재정화 기금으로만 전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위법 근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지금 전용해서 전출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튼 하수도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튼 전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목적 사업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질 개선을 하거나 뭐 주민 지원 사업을 하거나 내지는 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정하세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딱 정해진 금액은 없는 거고요. 네. 하수처리장 설치비라든가 예. 운영비 뭐 이런 뭐 지금 기타 하수도 관련된 원인자 부담금 전체적인 항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수질 개선 특별회계로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했는데 요거는 이제 법의 취지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 조항에 맞지 않아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전형을 근거로 해서 또 너무 많은 네네. 예산을 또 전출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수질 개선이나 네네. 그 주민 지원 사업이나 이런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예, 한정적으로 전출을 계획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예산을 전출하는 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0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